예, 밴쿠버 선수가 드루 오코너 선수랑 재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피츠버그 펭귄스에서 영입을 했었던 주요 자원들이랑 재계약을 했네요. 예, 물론 이제 패트레손만큼 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 재계약 딱 하면서 조금 더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여지를 보였던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거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500만 달러, 이게 25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 계약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250만 달러 연평균 2년 뭐 계약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3, 4년 정도의 중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뭐 진짜 뭐 6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느낌으로 가는 오늘 이제 랑키네 이제처럼 이제 그런 느낌의 긴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이렇게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도 이제 좀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다음 시즌에 조금 이제 뭐 다다음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으면 이제 또 이제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좀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기는 한데 세부 조건을 좀 챙겨줬어요. 이제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어, 오코너 선수가 12팀을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선수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2년 계약이고 사실은 NHL 레벨에서 얼마나 정말 확고한 모습. 물론 이제 이 드루 오코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피츠버그 때도 뭐 득점 라인에서 활약한 적이 있고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에서도 좀 새로운 라인이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생각보다 조금은 역할이 많이 부여를 받고 있는 그림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코너 선수가 조금 경기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3, 4 라인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기대보다 떨어지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 계약 기간도 길지 않고 캡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드의 위험성이 항상 있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선수는 밴쿠버를 떠나지 않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2년 계약 캡 적고 이래버리면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선수도 트레이드 거부권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그러니까 선수가 12팀을 거부를 할 수 있는 내가 요 12팀은 가기 싫어 이제 요런 이제 조항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느 정도는 또 보장을 잘 해줬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텔손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선택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트레이드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밀러 트레이드도 사실은 이 피츠버그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쳤던 트레이드였었기 때문에 그때 봤던 1라운드를 그냥 그대로 넘겼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뭐 밀러를 또 보내고 받아온 자원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요. 원래 이제 레인저스에서 받아온 자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인저스 받은 픽을 활용을 해서 피츠버그랑 트레이드를 땡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라는 느낌으로 재계약을 선택을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괜찮아요. 이제 피츠버그에서 사실 올해 조금은 기대보다 조금은 덜한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밴쿠버 넘어간 다음에는 지금 4경기에서 이제 이 두 골을 득점을 하는 그림은 나오게 됐는데 일단 이제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림에서도 이제 골 두 골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요 두 골이 좀 특수한 상황에서의 득점이었다라는 거 이제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가 엠티넷 골이었고 하나는 연장에서의 페널티샷 뭐 이건 굉장히 또 이제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좀 신기한 좀 상황에서의 좀 이제 독특한 상황에서의 골들이 이제 겹쳐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제 포인트 생산력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포인트 생산력이 초반에 어쨌든 야, 4경기에서 2골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괜찮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 피츠버그래. 밴쿠버가 재계약을 한 이유 같은 부분은 요 조합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풀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오커너, 히틸, 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 슈팅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9개 하는 과정에서 이제 24개 허용을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5대5 상황에서의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슈팅을 창출하는 느낌에서의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좀 잘 굴러가니까 이런 과정도 이제 팀에서 이제 그냥 좀 무난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도 2년 재계약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조합이 베서 선수의 좀 아쉬움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베서 선수가 스피드적인 경기력에서는 강점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후토크에서 이제 또 밴쿠버 팬분께서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아주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톱 스피드 35km, 35.01km로 이거 뭐 하위 50%에 해당하는 수치였고요.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25번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60분 기준 활동량도 14.6km였는데 이것도 하위 50%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케이팅 게임 관련해서는 아주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코너라든가 히틸이 이제 요 빈틈을 좀 메워줄 수가 있는데 오코너 같은 경우에도 뭐 스피드 굉장히 빠르죠. 37.18km 그리고 32km 가속도 155에 실시했기 때문에 상위 10%, 상위 4%에 해당하는 스케이팅 게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히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빠릅니다. 37.26km 그리고 이제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도 147회 그리고 60분당 활동량 17.22km이기 때문에 상위 1%, 그죠? 그리고 32km 가속도 5% 그리고 톱 스피드 같은 경우 8%에 육박하기 때문에 누구냐 베서의 이 활동량 그리고 이제 스피드에서의 경기력의 강점이 없는 부분들을 지금 히틸이랑 오코너가 상당히 잘 메워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합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일단 오코너 선수가 사이즈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와 사이즈를 겸비를 하고 경합이라든가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히틸 선수도 기본적으로 스피드, 플레이메이킹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데다가 베서 선수는 마무리 능력이 좋으니까 조합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서의 약점 같은 부분에 스피드도 이제 보완이 되고 활동량도 보완이 되는 데다가 또 플레이메이킹은 또 히틸이 해주고 그죠? 이제 오코너가 이제 경합이라든가 네트 뭐 이제 코너 쪽으로 갔을 때는 경합이라든가 아니면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힘싸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결국 한 라인을 구성을 하는 데서의 어떤 선수를 이렇게 버무리느냐에 대해서 좀 정석적으로 무난하게 괜찮은 조합이 나와요. 요 세 명을 짰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밴쿠버가 뭐 패트레손도 좀 부상이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지금 당분간 또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합적으로는 상당히 무난하게 좋은 조합이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코너 선수가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뭐 피츠버그 시절을 이야기를 했지만 피츠버그 시절에는 사실 이제 탑라인급의 선수들이랑 이렇게 조합을 딱 맞췄을 때도 결과를 좀 냈었던 선수였었거든요. 실제로 23-24 시즌 피츠버그에서의 이제 이 뭐냐 라인별 득점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괜칠 크로즈비 러스트 라인이 제일 이제 득점이 많았었고요. 27골. 그리고 이제 번팅 말킨 라켈 조합이 15골 만들었는데 오코너 크로즈비 러스트 조합이 13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번팅 말킨 라켈 조합에 거의 필적한 수준의 득점을 생산을 해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오코너가 좀 유틸리티성도 이제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탑라인급에서도 이렇게 득점에서의 이런 보조 자원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그냥 무난하게 사실은 3사 라인에 집어넣어도 그 3사 라인이 원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체킹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잘 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좀 유틸리티성의 이런 선수들을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이번 재계약의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지금 밴쿠버에는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로스터 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에서 좀 연장선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궁금한 부분은 이 조합을 얼마만큼 유지할 건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좀 이상적으로 좀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느낌으로 조합이 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끝나면 이제 베서 선수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이 선수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트레이드로 내보낼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트레이드를 하느냐는 사실은 이 밴쿠버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때까지 예를 들면 밴쿠버가 좀 이제 좀 페이스가 떨어져가지고 플레이오프 좀 노리기 애매한 포지션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이제 베서를 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좀 멀리 갈 그런 사이즈가 나오면은 베서를 지키고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지금 이미 재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올해 이제 그냥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이 조합이 당장 이제 올 시즌 끝나면 또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밀러가 빠진 현재 상황에서 탑6에 좀 내실적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페테르손도 있고 뭐 괜찮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들식스급 볼만한 좀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자원들은 지금 밴쿠버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탑 6에서 진짜 힘을 써야 되고 진짜 득점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할 역할의 선수가 사실은 또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베서를 지키면서 기존의 탑 6를 좀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베서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이제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밴쿠버가 근데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캡 공간이 1260만 달러 정도 지금 이제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밴쿠버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전력은 구축이 다 된 상황이고 한두 자리 정도만 바꾸면 바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밴쿠버가 어쨌든 이제 캡 공간이 내년에 그러니까 베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한 126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수시 선수 지금 수시 선수 트레이드 이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뭐냐 이번에 페테르손도 영입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이제 또 장신 선수들을 그냥 이제 많이 이제 보유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시 선수 트레이드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1260만 달러 플러스 수시 선수의 한 325만 달러를 덜어내게 되면은 이 이제 캡 공간이 한 1600만 달러 정도도 이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1600만 달러 가까이. 예, 그러니까 1580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FA 나올 정말 빅네임들 그죠? 란타넨이라든가 뭐 이제 뭐 어쩌면은 뭐 마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빅네임들을 사실 영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타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재계약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타바레스도 그냥 이제 뭐 시즌 7월 1일까지 좀 기다리랍니다. 뭐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게 된다면 타바레스를 영입한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타바레스를 1,500만 달러 주고 영입하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옵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 탑 6를 좀 보강을 할 만한 그런 카드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니까 좀 밴쿠버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지금 보여주는 히틸, 오코너, 예, 베서 이제 요 조합 자체가 그냥 진짜 시즌 말 갑자기 그냥 이제 정말 미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한 결과를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이 유지할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게 오코너도 그렇고 히틀도 그렇고 베서도 그렇고 꾸준함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기력이 그러니까 좀 일관적으로 꾸준함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을 사실 좀 밀어주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탑 6를 이제 내실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이제 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차 좀 좋은 조합을 구축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올 시즌 끝나면 또 깨질 거니까 이런 또 변수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밴쿠버가 좀 생각할 여지가 많아진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어쨌든 베서 선수의 계약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공격진 지금 이제 밀러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구설수도 있었고 선수들의 그런 과정에서 팀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예, 뭐 밀러 선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밀러 없이 앞으로 또 이제 뭐 베서까지 내보내면서 정말 이제 큰 폭으로 팀을 가라 또 이제 뭐 탑 6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